네, 마지막 세 번째네요.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아이고 옆에 좀 이렇게 적어야겠다.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고요. 뭐 다른 말로는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민족 말살 정책. 이건 이제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 민족 입장으로서는 일본이 우리 민족 자체를 없애려고 하니까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거고,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황국, 이 황국이라는 말이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네들 왕을 갖다가 천왕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천왕. 뭐 그래가 천왕이란 말을 쓰면은 되니 안 되니 하면서 막 그거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뭐 내가 천왕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내가 뭐 친일파라거나 내가 뭐 일본에 충성한다는 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근데 그거 가지고 그러면 중국의 황제는 왜 중국의 뭐 황제 그러지? 그죠? 어쨌든 됐고, 그래서 일본이 자기네 나라를 이제 황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민이라는 거는 신화된 백성이다 이런 뜻이고, 그 일본 입장에서는 황국 신민화가 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민족 말살 정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배경입니다. 배경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겠지요. 왜 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1930년대, 40년대 일제 모든 정책은 뭐랑 관련이 있다?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키려는 거다. 우리가 1930년대부터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요, 1937년 이후부터예요. 1937년에 뭔 일이 났는데요? 중일전쟁이 시작되죠.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만주사변, 만주까지는 일본만으로 커버가 됐는데 중국 애들이 잘 버티거든요. 그러다니까 이제 자기들만의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시체제가 발동을 합니다. 전시체제라는 건 모든 것이 전쟁, 군대 위주로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네, 전시체제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38년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국가총동원령, 국가총동원법, 그게 그래 중요하겠노? 령이니 법이니 이게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통치 1930년, 37년 이후로 해가지고 우리 민족 통치에도 큰 변화를 가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감시와 통제가 강화됩니다. 왜? 안에서 뭔 일 날지 모르잖아,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국민정신총동원연맹 1938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는 이제 뭐 각 지역마다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을 만들어요. 그게 뭐 국민정신총동원 안동연맹, 국민정신총동원 경상북도 연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단위, 시단위, 도단위, 군단위, 부단위, 아니면은 마을 단위, 이제 정단위라고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만들고, 그 제일 밑에 하위 조직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10집으로 구성된 애국반이 있어요. 요거는 10호 10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뭐하느냐? 감시하는 거지. 옆집 이상해요. 문거리네 좀 이상해요. 그런 식으로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걔들 뭐 좀 독립운동 하려고 하고 한글 공부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애국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지요? 그 다음에 결사 단체 만드는 거 허가제로 돌아가고요. 당연하죠. 전쟁 중심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시대 때 제일 안 좋은 모습들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요 시대 때 다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그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제시대 내도록 일본화들은 우리 쌀 뺏어가고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요. 식민 통치 35년 동안 하지도 못합니다. 대번 난리 나지요. 알겠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자, 결사, 허가제. 그 다음에 한글신문도 폐간합니다. 한글신문 폐간, 언론 통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언론 통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신문들 다 폐간시킵니다. 언론 통제. 그래서 전쟁하는 내도록 전쟁에서 항복하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일본에게 유리한 방송만 다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또 이겼다, 우리가 미국하고 싸우는데도 계속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거지. 왜? 진다 사실대로 얘기했다가는 식민지 난리 날 거 아니냐.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동화정책. 동화정책이라는 거는 우리를 일본과 같게 만들어준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했던 말이 뭐 황국신민. 니들도 자랑스러운 일본의 백성이야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내선일체. 내선일체라는 말은 일본이 이제 자기네 땅,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땅은 내지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요 한반도는 조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지랑 조선은 일체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거고, 왜 한 몸인데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선동조론 해가지고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동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니들은 우리랑 같은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갖다가 더하기 위해서 이제 국기개양이라든지, 국기개양 이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일본 국기입니다. 국기개양 한다고 해서 태극기 걸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날 죽여줍시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그 다음에 신사참배. 일본이 이제 자기네 신을 모시는 신사라는 걸 만듭니다. 신사라는 걸 만들어요. 일면에 일신사가 원칙이었어요. 안동에도 물론 있었어요. 우리 엄마 피셜에 의하면 저 용상동 넘어가는 그 고가도로 있잖아요. 버스 타고 가다 보면 그 옆에 계단 올라가는 거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신사 자리였다고 합니다. 신사로 올라가는 계단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거기 막 올라가서 막 데이트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엄마 피셜이에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궁성요배. 요는 허리입니다. 허리를 숙여서 절하는 겁니다. 어디? 궁성이 도쿄에 있거든요. 도쿄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궁성요배. 그 다음에 황국신민서사라고 해가지고 나는 자랑스러운 뭐 일본 제국의 충성스러운 신민입니다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외우라고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쳤다 하는 거고, 평상시에 이제 뭐를 쓰게 만드느냐? 일본어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공적인 장소 있잖아요. 뭐 기차 안이라든가 뭐 광장, 뭐 집에서 저끼리 뭐 한국말 쓰는 거 가지고 뭐라 하겠나, 어떻게 잡아내겠어요. 근데 바깥에서 뭐 그런 데서 일본말 잘못 쓰다가 어떻게 잡혀갑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우리 그 영화 말모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왜 일어났어요? 왜 잡혔어요? 걔들 이제 그 국어 사전 만들다가 잡힌 거잖아요. 한글 사전. 왜 잡혔느냐? 기차 안에서 원산인가 흥남인가 뭐 하여튼 여고생 둘이가 얘기를 하다가 그 순사한테 걸렸어요.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조사한 거지. 너 뭐 하는 애들이야? 하면서. 그래 봤더니만 가방도 뒤지고 이래 보니까
이게 나온 거죠. 조선어 그 편지 써가지고 조선어학회로 보내려고 했던 그 한글 원고가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밝혀지는 바람에 조선어학회 뭐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뭐 고문당하고 그렇게 된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알겠죠? 길거리에서 일본말 써야 됩니다. 일본말 모르는데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그죠? 안 통합니다. 그런 거 안 통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도 제3차 조선교육령이라고 나와요. 3차 조선교육령이라고 나옵니다. 1938년입니다. 요거에 의해서 이제 조선과 일본의 교육과정이 거의 같아져요. 알겠죠? 조선에서는 초등학교를, 지금의 초등학교를 보통학교라고 했잖아요. 일본에서는 소학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보통학교가 소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1941년에 국민학교라는 이름으로 변하지요. 국민학교.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지. 국민학교를 나왔지. 이 필기가 잘 보이나? 너무 내가 끝으로 갔나? 잘 나오네요. 네. 국민학교에 입학해서 초등학교로 졸업했죠. 95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5학년 때.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름도 바꾸지요. 뭐로?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개명. 그래가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 명절 때 이때 살았던 분 계시면 물어보세요. 창씨개명 했어? 그래, 나는 사실 미치고 했단다. 우리 할머니가 하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거의 다 해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안 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창씨개명 안 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출석 부르다가 미치고 뭐 레이고 뭐 야마다 신지 막 이래 하다가 갑자기 뭐 전문걸 하면서 일로 와 임마 하면서 막 난리 나요. 두드려 맞고 나중에 전시체제 들어가면 배급 나오거든요. 배급도 못 받아요. 그리고 감시 계속 붙고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안 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의 97% 8% 다 했을걸요. 안 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 거의 대부분 다 했어요. 창씨개명했다고 친일파냐? 그러면 전부 다 친일파예요. 거의 전 국민이 친일파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면은. 알겠죠? 이거는 강제적인 정책입니다. 알겠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동아 정책을 펼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일본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총 잡으면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뛰나갈 수 있다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 수탈. 진짜 말 그대로 수탈입니다. 이제 뺏어가는 거예요. 강제로 뺏어가는 겁니다. 알겠지? 이거는 조선뿐만 아니고 일본에서도 그대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하면요 되게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죠? 일본 애들이 막 전부 다 물론 우리 식민지니까 우리가 고통받은 건 맞지. 그렇다고 일본 애들이 쌀 다 가져와 하면서 다 뺏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야들 돈 주고 사갔어요. 근데 전쟁 끝날 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지. 왜? 일본의 전쟁이 완전 미쳐있거든. 모든 거는 전쟁 중심으로 돌아가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곡식 많이 생산해내라고 미곡 증산 계획이라고 사실 산미 증식 계획하고 똑같은 건데 잘 안 돼. 잘 안 됩니다. 이런 걸 세워서 쌀 뺏어가지고요. 나중에는 공출제. 이거는 그냥 대놓고 뺏어가는 거예요. 나라에서 써야 되니까 가져오세요. 공출제. 나중에는 총알도 없거든요. 그래 되니까 어떻게 해? 총알도 없으니까 집에 있는 쇠로 된 거 개밥 슈바 밥그릇부터 해가지고 다 가져갑니다. 이거는 우리도 아니고요. 일본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나중에는 에밀레종, 우리나라에 있는 에밀레종도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거 노개가 뭐 쓰려고. 종 같은데 막 총은 쇠덩어리가 거의 뭐 몇 톤 단위로 쓰이니까
그거는 진짜 그거 가지고 총알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막 달라고 아니고 가져가고 합니다. 막 교회에 있는 십자가, 절에 있는 종. 그래 나중에 에밀레종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워낙 무거워가지고 갖고 가다가 배가 가라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어디 내과에 널브러져 있는 걸 나중에 해방 이후에 우리가 세워다가 경주박물관 앞에 이제 세워 올린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다 뺏어갑니다. 나중에 기름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학교 나오면 다 어디로 가느냐? 뒷산 다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소나무 이래 긁으면 이제 송진 나오잖아요. 진액. 그거 가지고 막 기름 짜내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송탄유라고 해가지고 효율 진짜 완전 똥인데 그래도 그거 가지고도 막 하고 막 그럴 정도였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자원 가져가는 거고 나중에는 요거는 이제 물적 자원이고 나중에는 인적 자원도 가져가는 거죠. 처음에는 지원병 제도. 의외로 지원율은 높았대요. 진정한 일본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어. 차별받지 않아.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인신매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아니면 뭐 지방에서 강제로 지방의 공무원들이 막 가가지고 강제로 막 끌고 가고 이런 경우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집단이 있습니다. 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이 뭐 전부 다 독립운동하나? 100% 다 독립운동했겠어요? 일본인으로서 좀 대접 한번 잘 받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았대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학생들도 데려가죠. 학도 지원병. 이거는 진짜 내가 별 갈 생각 없는데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쌤의 뜻에 의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징병제. 이거는 진짜 다 끌고 가는 거죠. 이제 이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다 끌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징용. 징용은 이제 일하러 가는 거고 나중에는 여자들도 가게 되지요. 여성 정신 근로령 이런 거는 이제 뭐 케바케입니다. 케바케예요. 우리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징용을 가셨어요. 여성 정신 근로령에 의해 가지고 그때 후쿠오카 쪽에 있는 어디 공장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공장 주인분이 좀 좋은 분이라 가지고 이때 전쟁은요 온 국민이 다 동원돼요. 모든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일본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식민지 사람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다 동원돼 가지고 강제 노역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좀 좋으신 분을 만났는지 나중에 우리 해방하고 보통 해방하고 거의 뭐 그냥 뭐 니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나중에 부산 가는 배도 구해다가 주시고 태워주시고 막 그랬다면서 막 그랬다고 그러면서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되게 고통받죠. 저거는 일본 저거는 이제 저거 나라가 전쟁 일으켰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식민지인데 하여튼 그게 식민지 백성들의 고통이에요. 정말 고통받습니다. 이때는 정말 살기 힘들어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요. 왜? 모두 다 전쟁에 쓰이니까. 정말 살기 힘들고 식민지 서름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 다시는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가지지 않도록 경제적이 됐건 군사적이 됐건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고통받아요. 물론 그런 식으로 고통을 준 일본 애들도 나쁜 애들인 건 맞아요. 나쁜 애들 당연하지.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첫날 복수 해가 뭐 될 일이가.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유리한지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정말 이런 역사를 겪지 않도록 좋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알겠죠? 나는 정말 우리나라가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나를 친일파라고 의심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 뭐 있을 때마다 태극기 걸고요.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1930년대, 40년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뭐 더 자극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뭐 사진들 막 잔뜩 보여주면서 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왜 해야겠노? 과연 이게 교육적일까요? 네, 어쨌든 되게 무덤하게 했어요. 중학교 때 배운 거라고는 분위기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이번 주 수업은 이걸로 끝낼 겁니다. PPT 같은 거는 나중에 와서 봅시다. 알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고 고생했습니다.